안녕하세요. 이번 주차天安문 사건 발표를 맡게 된 중국지역학과 김윤아라고 합니다. 총 4개의 목차로 이번 발표를 진행해 볼 텐데요. 배경 및 발단, 사건 발발, 인물들과 세력, 그리고 결과 및 평가를 하며 천안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발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1980년대 중국은 재화재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게 됩니다. 공사나 집권이 오래된 상태여서 풍족하지 못한 경제력 때문에 재화재 부족을 해결하고 수출 경쟁력을 위하여 덩샤오핑은 1984년부터 이중가격제를 도입합니다. 이중가격제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필수 재화를 국가가 지정한 생산량에 맞는 계획 가격에 판매하고 그 이상의 재화들은 시장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국가가 지정한 생산량을 충족시키면 나머지 물량은 시장 가격으로 팔아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은 계획경제를 통해 서서히 충격을 줄이며 시장 경제를 이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기업인들은 물품을 계획 가격에 싹 사들인 후 시장 가격에 팔아 이윤을 챙기는 일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막대한 국유 자산의 유실을 초래하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은 서서히 공산당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산당은 1988년 이중가격제를 폐지하는 가격개혁 법안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민들은 물가가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트와 은행에 몰려 대규모 사재기와 예금 인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놀란 중국 공산당은 이중가격제 폐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과 학비 마련에 고통을 겪던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지식인들 또한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예민했던 시기인 1989년 4월 15일에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사망합니다. 후야오방은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과거 학생운동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보호하다 시각되었던 전형적인 개혁파 정치인이었는데요.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그를 개혁과 청렴의 상징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해왔었습니다. 이런 그의 사망은 개혁을 외치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베이징 시민들은 후야오방의 추모를 위해 천안문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혁을 원하던 지식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추모에 참가하기 시작해 이 추모 행렬이 점차 커지면서 대규모 데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모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추모하던 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데모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결국 경찰에 의해서 과격하게 진압되고 맙니다. 단순한 추모식이었던 많은 시민들의 모임은 급격하게 이 진압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중국 보수파 공산당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배후에 자본주의 세력이 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개혁을 추진하던 자오찌양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행을 하던 제어 세력인 리펑 총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선동이며 폭동이라고 비난하였고 인민일보는 이 사태를 동란이라고 규정하는 보도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에 분노한 학생들의 시위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단순히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공산당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규모는 더욱더 커져서 대대적인 민중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오찌양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운동은 부패 척결의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리펑과 덩샤오핑 같은 보수파들은 시위는 반사회주의 동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진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5월 13일 천안문에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였고 시위 규모는 줄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소련 내 지도자인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 전에 학생들과 협상을 봐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위가 동란이 아닌 애국운동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바로 해산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공산당은 이들의 시위를 인정해주면 앞으로 더 많은 시위가 생겨날 것을 우려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를 천안문에서 맞이하지 못해서 분노한 덩샤오핑은 5월 19일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학생과 지식인들의 편에 섰던 자오지양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천안문으로 가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해산하라고 권고했지만 시민들은 동란이라고 표현한 공산당의 사과 없이는 해산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자오지양은 덩샤오핑에 의해 실각당하고 공산당은 계엄령 선포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수만 명의 군인들을 천안문으로 진격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시민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안문으로 모여들었고 수십만의 시민들이 천안문 앞에서 군용차의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6월 2일 군인들은 천안문으로 점령하기 위해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은 온몸으로 저지했지만 계엄군은 강제 진압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시위는 더욱 격해져서 공산당은 천안문 시위대를 동란을 넘어 폭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89년 6월 3일 공산당 계엄군들은 천안문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천안문 사태에서 주가 되던 세력들과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서구에 대한 환상을 갖고 민주주의와 인권, 개혁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대자보를 통한 정치적 비판에 서슴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점차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편에 섰던 인물이 천안문 사태의 불씨가 되었던 후야오바입니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인 중국이 부정부패와 같은 소외가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학생 시위를 기회로 삼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계급적 편견으로 인해 두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두 세력으로 나뉘었는데 자오지양과 같은 진보개혁파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시위를 부패 척결을 위한 애국 시위로 보며 옹호하고 회의적인 반면 리펀과 같은 개혁대업파는 천안문 시위를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보며 완강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문 사태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한 탓에 인민해방군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천안문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세력들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해 결국 엄청난 정치적 억압으로 해외 망명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대부분은 국내에 남아 현실에 두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나 신보수주의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건데요. 또한 자오지양은 죽기 전까지 가택연금을 당했고 6월 사태를 일으킨 덩샤오핑과 리펑은 해외 인사들과 언론의 비난 속에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전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은 멈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